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또 해볼까요? 네, 안내해드릴 사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청취율 조사 전화가 가니까 혹시 전화가 오면 02번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전화가 온다면 많이들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 중에는 좋은 의견이나 따끔한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 추첨을 해가지고 한 분께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드리고요. 총 5분께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원래 이걸 제가 해야 되는데 쑥스러워서요. 임 작가께. 네, 뭐 제 역할이기도 합니다. 예. 예. 자, 오늘 무슨 뉴스부터 가볼까요? 영수회담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29일 오후 2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회담 형식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취임 2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뭐 양자 사이에 의제 조율을 놓고 상당히 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2번 실무 협상을 했는데 둘 다 이제 의견이 좁혀지질 않아가지고 이거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여러 걱정들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 특별한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민생에 관련해서 이제 광범위하게 대화를 나누겠다라고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때 이재명 대표가 발언한 게 계기가 됐는데 오랜만에 영수회담으로 의제를 정리하고 미리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 다 접어두고 먼저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밝히면서 실무 협상에서도 의제 협상은 이제 뒤로 제쳐두고 일단 날짜를 잡는 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번 회담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에 만나는 거기 때문에 식사를 따로 이제 겸하지 않고 차담 형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대통령실에서는 3명, 정진석 비서실장, 그리고 이제 이도훈 홍보수석, 그리고 이제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제 배석을 하기로 했고,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 의장, 박성준 대변인 3명이 각각 배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자, 예. 뭐 이제 이렇게 양자회담, 영수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면 배석해가지고 이제 여럿이 이야기하는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딱 둘이서.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제1야당 대표가 별도의 시간을 갖느냐 이게 좀 관심 사안인데요. 이른바 이제 독대 시간. 예. 여기에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의를 했는데 홍철호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두 분이 결정하실 사안이다. 말씀 나누시다가 자연스럽게 시간이 필요하면 그렇게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다가 도중에 이야기가 길어지게 되면 독대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하나는 식사 자리가 아니다. 뭐냐면 약간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일 얘기 중심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어떤 모양새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이제 친근한 어떤 분위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양자 사이에 전문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뭐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무회담에서는 어떤 합의도 하지 못했다. 이 얘기는 최악의 경우는 각자 할 얘기하고 헤어지는 것이고요.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준석 대표나 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자주 만나봤던 사람들은 의제 설정하지 않고 만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결과 좋지 않다. 자기가 안다 이러면서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이제 스타일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 뭐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제 대통령하고 독대할 기회가 누구보다도 많았던 여당 대표 출신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윤 대통령과 여러 번 그런 식으로 만났는데 그러니까 의제를 따로 정하지 않고 이제 자연스럽게 만나봤는데 그렇게 만나면 될 것도 안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협의나 대화를 할 때는 의제를 명확히 설정을 하고 가야 된다. 내가 해봐서 아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에서 그런 식으로 만나봤고 소위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이제 가출 사건 때 당 대표직을 중간에 이제 잠시 떠나서 이제 외유를 했을 때 울산에서 회동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울산에서 만나봤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대선 당시에 대선 후보 단일화 협상을 할 때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맥락 이것도 이제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종이 쪼가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나를 믿고 해보자.
라고 해서 만났다가 고생했던 것으로 안다. 예. 이렇게 또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예. 나중에 안철수 의원이 인수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구두 합의를 했었던 게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예.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잠깐 이제 직을 떠났었던 예. 업무 거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 뭐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경고라면 경고일 텐데 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무엇이든 들어줄 것처럼 막 얘기하고 나서 얘기 끝나고 나면 없던 일이 된다. 뭐 이런 어떤 얘기 비슷한데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양자 간에 이제 합의할 수 있는 결론이 없을 수도 있다. 혹은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식으로 이제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일 텐데 반대로 지금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지금처럼 실무 협상 자체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특히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3차 실무 협상을 했는데 오늘도 별다른 성과가 없게 되면 이제 주말이거든요. 그럼 주말에는 이제 이게 일을 좀 지척시킬 수가 없게 되고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외부 일정들이 또 이미 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예 무산될 수도 있다. 영수회담 자체가 무산될 수 있고 무산될 경우엔 또 부담감은 양쪽 다 있겠지만 민주당으로서도 분명히 부담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제 홍철호 수석의 2차 협상 이후에 발언을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때도 맥락을 잘 보면 대통령은 다 열어놓고 만나서 이야기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 쪽에서 그렇죠. 하나하나 시시콜콜하게 이제 그 조건을 달겠다고 하면 쉽지 않다. 이런 식의 이야기였거든요. 정치적 노림수로 보면은 이쪽은 만나자고 다 열어놨는데 네. 야당이 까다롭게 굴어서 무산됐다. 이런 어떤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그러면 실무회담 필요 없다. 그래 만나자 이건데요. 네.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도 여러 번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금 들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에요. 거의 사과 물론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특검 물론 안 되고요. 그럼 들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인데 만나서 경청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아무것도 들어줄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정치적 부담은 그 결렬이라면 결렬. 그 결렬이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결렬되면 이번에는 대통령실의 부담이 훨씬 정치적으로 커지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가 이제 어제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이제 단기적인 정치적 쟁점과 중장기적인 이제 트랙의 문제,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될 정치적 이벤트들에 이제 연동되는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잠깐 동안은 국면 전환용으로 뭐 함께 사진을 찍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듣는 형식을 취하고 이게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곧 22대 국회로 이 사안이 넘어가게 되면 특히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야권에서는 거의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어떤 하나의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여권 내에서도 최상병 특검 사안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의원 당사자들 혹은 뭐 당선자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항상 이제 정치적 쟁점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해소하지 못하면 이자가 상당히 세게 붙어서 돌아오는 그렇습니다. 법이거든요. 그 부분도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이재명 대표는요. 네. 아마 굉장히 예리하고 단호하게 어떤 의제를 던질 것 같단 말입니다. 근데 이 분명하고 예리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의제를 던졌는데 대통령이 하나도 들어주지 못하는 또 하나 완강하게 어떤 다 고집하는 모양새가 또 벌어지면 국민들은 뭐가 이 선거에 이 최악의 선거를 치르고도 뭐가 달라졌느냐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실 내부에서야 결국 그런 어떤 협상의 결과 없이 끝나면 양쪽에서 부담을 나눠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큰 전제 안에서는 결국 이제 이게 총선의 결과물에 대한 이제 평가를 받는 상황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그걸 아마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어떤 그 영수회담이 성취를 내는 데 있어서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29일 월요일에 어떤 그림으로 이 협상이 마무리되느냐. 오늘 양쪽의 협상 주체들이 얘기한 게 공동 합의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공동 합의가 뭔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합의문 문안 작성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기자간담회 때는 있었습니다만 과연 그게 만들어질 수 있을지도 그렇습니다. 지금 걱정이 되는 그런 왜냐하면 상황입니다. 의제 하나하나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의제 하나하나 중에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없어요. 윤 대통령의 지금까지 입장으로서 합의의 가능성을 내비친 의제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합의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켜봐야 합의문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온다면 굉장히 큰 진전이고요. 최상병 하나라도 예를 통 크게 받아들인다. 네. 이러면 굉장한 큰 진전이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뭐 제가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의 사례들로 이제 되짚어 보면
단발성 영수회담은 보통 뭔가 성과를 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예. 이를테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당시 자유한국당의 이제 홍준표 대표하고 한 번 영수회담을 했는데 그때도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설명하는 쪽에 조금 더 갇혀 있었고 예. 전반적으로 양자가 뭔가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었거든요. 이제 반면에 김대중 정부 시절 같은 경우에는 이회창 당시 이제 한나라당 총재하고 여러 차례, 7차례, 8차례 만나면서 뭐 때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습니다만 어떨 때는 합의를 통해서 이제 의약분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제 실질적 성취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단발성인 만남에 그칠 것이냐, 혹은 앞으로도 네. 여야가 서로 이제 이 호흡을 맞춰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아마 결과물도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말씀하신 대로 단발성 만남이 아니고 만남이 이어지려면 네. 적어도 첫 번째 만남에서 파국은 아니어야 되는 거죠. 파국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엇인가 들어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과연 그런 어떤 스타일을 보여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주말 동안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고민이 국민들을 기대하는 만큼 깊기를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겠죠. 분명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제시해놨던 아주 예민한 사안들에 대해서 어느 것 몇 개라도 대통령이 그건 이런 방법이 어떠냐, 역제안을 한다든가 혹은 뭔가 들어줄 수 있다든가 이런 분위기가 안 되고는 계속된 만남을 하기에는 파국 비슷하게 끝날 가능성도 적지 않고요. 대안이나 타협책이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와줘야 된다는 건데 저도 동의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만났습니다. 굉장히 어제. 두 사람이 이제 마주하는 거는 지난 총선 이후에 이제 처음입니다. 2시간 30분 정도 서울 종로의 한 중식당에서 만났는데 뭐 전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오전부터 기자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얘기가 돌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진 이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제 먼저 제안을 해서 이제 만남이 성사되게 됐다. 저희가 이제 뉴스 신세계 시간을 통해서도 최근 들어와서 이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사이에 긴장 분위기가 좀 조성되고 있다. 서로 이제 일종의 이제 삿바 싸움을 하는 걸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두 사람이 전격적인 만남을 가진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2시간 30분 정도 만나고 나서 뭐 여러 얘기가 전해졌습니다만 가장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화제가 많이 됐던 거는 두 사람이 이제 이 독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빼갈이라 그러나요? 백주를 이제 둘이서 한 병씩 나눠 마셨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좀 이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라는 게 양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공보국의 이제 브리핑 내용이 이제 들어 있었고요. 앞으로도 수시로 의제와 관계없이 자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두 당의 공동 법안 정책에 대한 내용이나 그 처리 순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법안 처리에 서로 협조할 거냐, 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양 당의 정무실장들, 실무의 핵심 담당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정무실장들 간의 채널을 통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뭐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1호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제 한동훈 특검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최상병 특검법이나 이제 기타 다른 현안 법안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협조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 놓겠다. 뭐 이런 포석으로 좀 보입니다. 자, 그동안 잠깐 긴장 관계, 뭐 이런 긴장의 분위기가 흘렀었는데 어제 말씀하신 대로 술을 한 잔씩 하면서 완전히 어떤 좀 그 분위기는 좀 풀린 것 같아요. 뭐 약간의 어색함 이런 거는 굉장히 분위기 자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 그 공보국에서 추가로 브리핑한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우리 사회 개혁에 조국혁신당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혁신당을 좀 말하자면 띄워준 거고요. 흔히 말하는 또 쇠빙선이란 어떤 비유와 일맥상통하는. 그렇습니다. 앞에서 역할을 해달라 이런 의미고, 조국 대표 역시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제 야권을 이끄는 역할을 해달라라는 역시 마찬가지로 띄워주기를 한 건데, 사실 그 이제 원칙론에 가까운 거고, 실제로 22대 국회로 들어갔을 때 아마 굉장히 좀 중요한 쟁점이 될 거는 조국혁신당한테 여야의 양자 사이에서 일종의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민주당이 만들어줄 거냐 말 거냐. 뭐 이거는 이제 물론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문제는 이미 좀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의 역할을 인정해줄 거냐 말 거냐. 결국 이제 민주당에게 이제 키가 있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분위기를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역할 분담에 대한 얘기도 약간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개혁의 선봉에 서주는 것이고 수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양 두 사람이 어제 어떤 내부
공개되지 않은 네. 어떤 부분에서도 굉장한 어떤 공감을 잃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면 일단 뭐 만난 시간 자체가 2시간 반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브리핑한 내용 외에도 상당히 심도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예. 그건 아마 뭐 이번 21대 국회를 마무리한 문제가 아니라 아마 22대 국회가 열렸을 때 앞으로 일정을 어떻게 그 양 정당에서 이제 맞춰 나갈 거냐 그것까지도 포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조국 대표 측에서 요구했던 범야 연석 회의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예. 그 얘기는 논의되지 않았다라고 예.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이 두 대표 간의 어떤 문제지 조국 대표가 얘기했던 그 의제인 범야 연석 회의까지 간 건 아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아마 이제 범야 연석회의 관련해서는 이제 민주당 내부에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범야가 돼버리면 거기에 이제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개혁신당이나 이제 다른 정당들까지도 다 들어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도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국 대표하고 이제 따로 만나서 두 협상 주체가 이제 이야기하는 쪽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 뭐 이런 판단도 있었던 것 같고. 두 당의 판단은 그 쇄빙선의 어떤 그 꼭지 부분이 좀 무뎌질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범야가 되면은. 그렇습니다. 예. 자,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장 후보를 오늘 지명을 했습니다. 예. 오동훈 변호사고요. 사법연수원 27기 출신인데 벌써 공수처장 임 작가 공백이- 잠시만 제가 하나 잊어버린 게 있는데 네. 오늘 원래 그래서 조국 대표를 여기서 모시고 자세히 어제 결과도 그렇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어제 회담에 이은 어떤 후속 회담 후속 일정 때문에 네네네. 오늘 출연 약속이 약간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모시기로 했으니까요. 네. 어제 예고를 해드려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자세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저것. 예,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기다려 주십시오. 예. 그때가 되면 아마 여야 영수회담 관련된 그렇습니다. 질문도 뭐 여러 추가할 가지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공수처장 얘기로 돌아오면 일단 지난 1월 20일에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이제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했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 공석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후보를 지명하지 않아가지고 벌써 3개월째 이제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였고 차장도 또 퇴임을 하는 바람에 그 자리도 비어서 대행의 대행 체제를 운영된다라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이 되어 왔는데 어쨌든 오늘 새로운 후보가 추천이 됐기 때문에요. 지명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해소할 수 있는 기대가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지난 2월 말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이제 2명의 후보를 대통령실로 보냈습니다. 한 명은 이제 오늘 지명을 받은 오동훈 변호사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검사 출신의 이명순 변호사였는데 두 후보자 모두 국민의힘에서 이제 추천한 인사였다는 거 좀 특이할 만한 점이고 오동훈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판사 출신입니다. 서울 고등법원 판사로 시작을 해서 이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등을 역임을 한 인사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권에서 이제 추천한 사람이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공수처장을 그동안 3개월 동안 왜 내버려 뒀다가 하필이면 오늘 금요일 오후에 지명 발표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권에서는 좀 그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29일 월요일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전에 일종의 이제 소방수를 뿌리는 어떤 그런 효과를 노리고 오늘 지명을 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영수회담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야당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최상병 특검법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 없다. 특검을 안 해도 된다라는 어떤 논리를 펴기 위해 공수처장도 이제 곧 임명될 거다라는 취지로 오늘 지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공수처장 앞으로 임명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고요. 이제 장관급 인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에서 인준을 찬성하느냐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사청문회를 날짜를 잡고 준비를 하고 청문회 기간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한 달여 정도는 좀 시간이 걸릴 걸로 좀 보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어가 볼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공수처장 지명 여부를 놓고 이제 야권에서는 이게 이제 불극이다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공수처장 지명하는 거하고 특검법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이제 부당하다, 우리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후보 검토를 하는 과정이 좀 길어졌을 뿐이지 실제로는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 동안 길어지는 동안에는 지명이 너무 늦다. 수사 무력화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야권에서 비판해왔는데 막상 지명을 했더니 이번에는 수사를 방해하려고 지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온당한 비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결국 이게 다 이제 영수회담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오늘 아침에 이제 심평 변호사, 예. 뭐 과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멘토로 알려줬던 분인데 YTN 라디오 뉴스킹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번 영수회담에 있어서 본인이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 이런 주장을 이 했습니다. 자리에서도 심평 변호사가 나오셔가지고 중간다리 역할을 했고 그쪽 굉장히 어떤 중요한 사람과 하여튼 접촉을 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명한 것은 대단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가 굉장히 눈길이 귀길이 간다 그러나요? 아, 네. 귀 어떤 들리더라고요. 네. 그런 어떤 자신은 확신이 있다. 성과가 있다는. 그러니까 양쪽에 어느 정도 어떤 얘기가 된 듯한 뭐 그런 뉘앙스를 풍기셨는데 그 성과라는 거는 결국 이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걸 넘어서서 어떤 결과물이 있을 것이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객관적인 상황은 결과물이 있을 가능성보다는 그냥 어떤 서로 할 얘기 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행사가 열리는데 이제 그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지금까지 상황으로서는요. 네, 조금 더 실무회담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심평 변호사는 이제 본인의 역할을 그렇게 이제 강조하는 인터뷰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어떤 추정이 뭔가 어떤 실질적인 중간에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어떤 모종의 합의가 있는지 그건 뭐 지켜보면 알겠죠. 예. 그렇습니다. 월요일에 이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정황을 보수 언론 중심으로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오늘 공수처장을 이제 지명한 데 이어서 오늘 오전에 이제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 좀 흥미롭습니다. 법률 수석 비서관실 이거는 이제 계속 좀 이야기가 되던 건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수석 비서관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하면서 법률 수석 비서관실을 일단 신설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신임 법률 수석으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게 오늘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고 그리고 이제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인데 이 기수가 중요하다는 게 이제 정치권에서의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 박성재 장관이 사법연수원 17기인데 뭐 한 기수 차이긴 합니다만은 비슷한 기수의 인물을 법률수석으로 이제 검토를 한다. 뭐 그 동안에는 뭐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도 그렇고 지금 이제 금감원장으로 나가 있는 이복현 금감원장도 그렇고요. 뭐 이전에 이제 법무부 장관에 있었던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박성재 장관에 비해서는 다 이제 사법연수원 기수가 좀 밀리는 20기 이상의 27기라든지 뭐 28기라든지 이런 기수 정도였는데. 새로 법률수석으로 기용을 하면서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의 인물을 기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법무부나 혹은 검찰에 대해서 어떤 그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기수가 높은 편인 사람을 이제 당겨 올려는 거 아니냐. 야당 쪽에서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이제 신설되게 될 법률수석이 과거에 있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보다도 오히려 권한이 센 거 아니냐 이런 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데 기존의 비서실장 아래에 있었던 공직기강 비서관실하고 법률 비서관실을 다 이제 법률수석 산하에 두게 되고요. 민심 청취 기능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을 별도로 신설해서 이것도 기능을 갖다 붙이겠다라는 구상이 지금 동아일보를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한 것보다도 규모가 큰 조직이 된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야당 쪽에서 의심하기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나 검찰 조직의 생리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년 차 지나고 대통령이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지금 그래서 야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용산 로펌 만들려는 거냐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의 생리를 알기 때문에 단도리를 하려고 한다.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